다른 사람들이 욕심을 낼 때는 조심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는 욕심을 내라라고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 튜브 부동산 조사 연구소 김학렬 소장입니다. 오늘은 스마트 튜브 독서 클럽장 김학렬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인 책으로 인력을 할 만한 것들을 찾아봤더니 없었는데 제가 우연히 선물을 받고 읽어봤던데 이게 인력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 매일 하나씩 좀 읽어가고 있는데 보세요. 다 읽었어요. 일단은 다 읽었는데 일단 읽은 것도 또 읽습니다. 왜? 그 또 날이 되면 또 달라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제목은 워렌 버핏 삶의 원칙이라는 책입니다. 뭐 워렌 버핏 관련된 책들은 엄청 많습니다. 이분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록을 정리한 책인데요. 이 책 역시 아마 이 책 한 권만 읽게 되면은 워렌 버핏 관련된 서적을 한 10권 이상 읽은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것들이고 인력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일단 다 읽었는데 이거 한 번에 다 안 읽으셔도 되고요. 하루에 한 개씩만 읽으셔도 굉장히 우리 삶의 지혜가 아주 그냥 불끈불끈 솟아날 것 같은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이제 그것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에서 소개한 책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워렌 버핏 이야기니까 워렌 버핏 관련된 책들이 있을 거잖아요. 워렌 버핏 하면은 일단은 워렌 버핏 포함해서 3명의 인물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워렌 버핏의 스승이 누구죠?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분이죠. 이분 전기도 있고요. 그리고 워렌 버핏의 또 중요한 동업자죠. 나이는 5살 더 많은데 찰리 멍거라는 분이 있고요. 그리고 워렌 버핏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 순서대로 이제 있는데 요 세 분의 얘기도 이 책에 다 나와요. 이 책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벤자민 그레임이 어떤 생각과 어떤 투자를 했는지도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찰리 멍거와의 대화를 통해서도 뭐 여러 가지 또 그런 얘기들을 나눌 수 있어가지고 이 책 하나면은 워렌 버핏의 말과 삶뿐만이 아니라 벤자민 그레이엄이나 찰리 멍거의 그런 철학과 투자 방식까지도 알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헤드라인들이 너무 좋고요. 헤드라인 딱 보면은 이제 본 내용들이 읽은 사람들은 생각이 나잖아요. 그것들도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정말 좋은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 삶의 원칙이라는 책, 출판사는 필름이라고 하는 출판사인데 책을 깔끔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편집도 잘해서 글씨도 가독성 있게 잘 만들어서 저도 좀 쉽게 읽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헤드라인 잡고 본문이 있고 이런 식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볼까요? 예를 들어서 37페이지인데 37페이지는 이제 22번째 얘기입니다. 이 22번째 얘기는 스노볼에 나오는 얘기라고 합니다. 부모님에게 재산을 물려받지 않았고 받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주 멋진 장소와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며 로또에 당첨된 것이지요 라고 하면서 이제 헤드라인이 나와 있고 본 내용이 나와 있는데 태어난 시점과 태어난 장소에 대한 버핏의 평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운이 좋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버핏은 몇 년도에 태어난지 혹시 아세요? 1930년도에 태어났어요. 1930년도. 그러면은 정확하게 95살. 그쵸? 정확히 95살이죠. 오늘 2025년도니까 한국 나이로는 96살일 텐데 이게 왜 중요한 시점이냐면은 1929년도에 대공황이 발생했잖아요. 대공황이 발생하면은 다 망하죠. 근데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게 되면 회복을 하잖아요. 워렌 버핏이 주식 투자를 처음 했던 나이가 6살인데 그러니까 한 7살, 6살 됐을 때 경기가 풀려나갈 때 저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었다는 것들. 그게 하나의 운이 좋았다는 것들이고요. 또 하나는 워렌 버핏도 전 세계 투자를 하지만 아무리 봐도 미국 주식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정말 좋은 시점에 태어났고 좋은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주식으로서 대성공을 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써여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워렌 버핏을 제가 이걸 왜 소개해드리냐면은 겸손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보통 자기 잘난 척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요 이거를 좀 다르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천하의 워렌 버핏도 한국에 태어났으면은 부자가 못 됐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평가절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워렌 버핏 정도의 해안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한국이 아니라 뭐 그 더 어려운 나라에 태어났었어도 세계 부호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책에 소개해드리겠지만 이 분의 삶을 보면요. 정말 일 중독, 워크홀릭에다가 계속 책을 읽고 계속 연구하면서 계속 뭔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밖에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패하기가 더 어려운 삶의 루틴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 워렌 버핏이 참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스노우볼에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85번째 이제 챕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욕심을 낼 때는 조심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는 욕심을 내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우리가 되게 두려워했었잖아요. 그때는 욕심을 내는 게 맞는 것 같고 부동산 시장으로 따지게 되면 2021년도 시장 같은 경우는 다들 욕심을 냈잖아요. 뭐 지산이든 생수기든 그냥 부동산에 붙자만 붙어 있으면 막 샀던 그때는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맞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굉장히 좋은 얘기들 많습니다. 이번에는 현명한 투자자에 나오는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129 챕터에 나오는 얘기인데 배가 둥근 지구 위를 항해하고 있어도 지구가 평편하다고 믿는 이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저도 이 현명한 투자자 보면서 굉장히 무릎을 쳤던 그 내용인데 시장에서는 가격과 가치의 괴리가 계속해서 나타날 때고 그레이엄과 도드의 책을 읽은 사람은 계속해서 성공을 거둘 겁니다. 콜롬비아 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이제 그레이엄과 도드의 이제 강의를 배운 워렌 버핏이 이걸 인용한 겁니다. 현명한 투자에 나왔던 부분이라고. 그래서 본인이 교육할 때도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 배가 둥근 지구 위를 향해하고 있어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죠. 최근에 정치 쪽에 몰입해 계신 분들 보면은 다 음모론에 빠져 있잖아요. 음모론에. 그러다 보니까 뭔가 확신이 생기면은 신념이 생기면은 그냥 믿어버려요. 그게 제가 봐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도 믿어버리는 것들이죠. 그러면은 그렇게 믿어버린 사람들이 많게 되면은 가치와 가격의 격차가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투자 포인트가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보통 가치랑 가격이 있으면은 시장가가 되는데 가치와 가격이 벌어지게 되면은 가치보다 가격이 낮으면 무조건 사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걸 일일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예요. 2023년도 11월 달에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분양을 합니다. 뭐 전화 원룡이나 IMF나 헐헐이나 뭐 앨리스나 다 분양을 받고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치가 충분히 있다. 근데 폭락을 주장하셨던 분들은 무조건 비싸니까 절대 사지 말라고 하죠. 그렇게 이제 그때 이제 하락을 하고 있었던 시점이었으니까 2022년도, 2023년도는 하락장이었으니까 많은 분들이 그 폭락을 주장하셨던 분들의 말을 믿었죠. 그렇게 믿다 보니까 아무리 봐도 저는 고덕동에 있는 신규 아파트 구축구랑 비교했어도 싸고 이 정도면은 송파구 입지인데 송파구 입지에서 싼 편이고 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라고 계속 얘기를 했다 보니까 하락론을 믿었던 분들한테는 이게 그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을 했던 것들이고 그냥 일반적인 부동산 시장에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싸다고 느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락론 쪽이 조금 더 우세를 하다 보니까 가격과 가치의 괴리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회 포인트가 생겼고 줍줍을 무려 3번이나 했잖아요. 그런 기회가 생긴다. 현명한 투자자에 나오는 얘기다라는 말씀이고요. 239 챕터에 나오는 얘기예요. 다투는 건 좋아하지 않습니다. 싸울 필요가 있다면 도망치지 않겠지만 즐기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싸움을 위한 싸움을 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싸울 일이 있으면 도망치지 않겠지만 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싸울 필요가 없는 싸움은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는 전문가고 언론사에서 많이 부릅니다. 오늘도 나오라고 한 5군데에서 이제 섭외가 왔었는데 일정이 좀 다 있다 보니까 못 나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많이 이제 이렇게 의뢰가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토론 프로그램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100분 토론도 있었고 거기 토론 프로들은 다 나왔었죠. 제가 유일하게 토론을 해봤던 프로가 KBS였는데 그때 선대인 소장과 2017년도인가 한번 제가 토론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안 나가요. 왜 그러냐면은 문제의 본질과 전혀 상관이 없는 토론을 해야 돼요. 그런 의미 없는 토론 장소는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세미나를 하더라도 폭락 하락과 상승론자 혹은 긍정론자가 같이 있는 데는 또 안 갑니다. 특히 유료 세미나는 아예 안 가죠. 왜? 그거는 돈을 내고 오신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락론자들 얘기 듣고 상승론자들 얘기 들어서 무슨 의미가 있죠? 우리가 재테크의 강의를 돈을 내고 듣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구매를 할 때 자산을 증가시킬 때 도움이 받으려고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논쟁하고 있는 것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술적으로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무료 방송이나 뭐 그런 공공 세미나나 아니면은 언론사에서 토론하는 것 보시면 될 것 같고 스마트 튜브는 그런 것들을 지양합니다. 싫어해요. 왜냐면
자산 증식이 1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들만 전달해드리고 싶은 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투는 거 정말 좋아하지 않고요. 저는 그냥 피해가고 싶어요. 아무 의미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머니 인사이드의 이제 굉장히 좋은 말인 텐데 어찌 보면은 이 워렌 버핏 삶의 원칙의 주제, 가장 좋은 주제를 밝히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서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만약 역사상의 인물을 비롯한 누군가 한 사람과 점심을 먹을 수 있다면 누굴 고르겠냐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으면 역사 속의 모든 위대한 인물과 점심 식사를 함께 할 수 있죠. 라고 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워렌 버핏은 이제 그 자기와 점심 먹는 거 경매 붙이잖아요. 버핏과의 점심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말에 공감하는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좋았던 것은 뭐냐면은 다른 분들의 생각을 제가 한번 다시 되짚으면서 그분과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시간들이 좋고 지금 말씀하신 뭐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든지 찰리 멍거라든지 뭐 워렌 버핏 이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 생각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벤자민 그레이엄 얘기도 나오고 찰리 멍거 얘기도 나오고 대부분은 다 워렌 버핏입니다. 이들이 했던 그런 에피소드와 이슈들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헤드라인 정리가 났기 때문에 저는 이 책 읽는 것으로 그렇게 유명하신 분들과의 비싼 점심 식사를 대신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그만큼 좋은 책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읽어보시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